네, 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도 공매도 금지 나흘째죠. 네, 네, 나흘째인데 오늘도 좀 변동성이 컸었어요, 장중에. 네, 그렇죠. 이번 주 들어가지고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효과라고 할까요? 뭐 월요일은 엄청난 급등 이후에 3일째 이제 코스닥은 좀 조정이 나왔고 네, 오늘 장중에 좀 같이 끌어내려졌던 코스피에서는 일부 대형주들의 뭐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그리고 오후 들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좀 살아나는 모양이 나오면서 양대 지수의 그 방향성이 좀 엇갈린 하루였고요. 오늘 아마 이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일부 뭐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매도 쪽에 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시장에 어떤 뭐 에너지를 전부 다 갉아먹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공매도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이제 한 3일째쯤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월요일 날 올랐던 부분들이 거의 이제 원위치되는 상황까지 몰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우리나라만 공매도 이슈 가지고 시끄러웠을 뿐이지 다른 나라는 여전히 지금 뭐 금리가 내려오고 네, 유가가 또 엄청나게 최근에 내려왔고요. 그렇죠. 환율도 우리 원화 기준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예, 많이 좀 강화가 됐고 음,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서 공매도 때문에 급등했던 부분을 원위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2, 3일 동안 펼쳐지고 나니까 너무했다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 그나마 오전에 마이너스 났던 코스피가 반전을 가지고 마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도 정상적인 어떤 단계로 상승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느껴지는데요.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나스닥이 8일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8, 9일째. 예, 8일째 올랐는데 그런 얘기 저도 가끔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야 이거 공매도 금지 없었으면은 그냥 지금 시장 변수가 9월 달 때 그 내려간 쪽으로 가던 방향성들이 전부 다 바뀌었으니까 차분하게나마 좀 회복되는 그런 장세가 계속됐을 법한데 이게 월요일 날뭐 시장이 한꺼번에 5% 7%씩 오르면서 뭐 한두 달치를 한꺼번에 반영을 하고 나서 오히려 공매도 효과가 없다느니 뭐 이러면서 이제 내려 꽂기 시작하니까 공매도 부분을 상쇄하는 효과들만 나오면서 시장이 오히려 좀 모양이 배렸다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하여튼 이번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이 쫙 되면은 이게 고쳐지게 되면은 개선이 되면은 또 이제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될 텐데 하여튼 네.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공매도 금지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라이브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속보로 뜨면서 그렇죠. 이거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음, 얘기하다 끝났는데 이제 당국에서 더 이상 지체를 안 하고 일요일 날 바로 그냥 전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낌새를 좀 일부는 챘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주말 사이에 뭐 약간 진짜 벙찐 상황에서 받아들이면서 금요일 날 또 사실 공매도도 많았거든요. 네. 그 놀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걷어들이면서 급등이 나온 건데 하루 지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갈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뭐 외국 쪽에서의 반응 같은 것들이 좀 천편일률적으로 좀 뜨악했다. 한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걸 왜 하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갑자기 또 좀 속담 비슷하지만 또 판을 깔아놓으면 잘 못 논다고 할까요? 뭐 급등 하루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수급을 또 집중시켜갖고 올리기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마 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해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올리라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판을 깔아준 건데 이렇게 올렸다가 결국 나중에 조금 뒤지만 몇 달 지나서 공매도 허용이 되게 되면 결국은 또 제자리 내려올 텐데 누가 이제 빨리 빠져나가느냐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동력이 좀 한꺼번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된 것도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공매도 금지만 됐다 그래서
뭐 분노의 뭐 한방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2차 전지 쪽 몇 개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말 그대로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주저앉았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공매도가 나중에 뭐 내년 7월 달 이후에 시행이 되면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인들 투자가님들이 이 공매도 금지가 전격적으로 실시되니까 물론 한켠에서 되게 바라던 바다 이것도 있지만 그 내에서도 그 주장들이 엇갈려요. 우리가 언제 이거 금지해달라 그랬느냐? 개선해달라. 개선해달라 그랬지.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이게 한마디로 단일 대우가 아니고 이래도 못마땅하다는지 이러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당국은 이렇게 중지시켜놓고 고치겠다 이건데 사실 일각에서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까지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이해가 안 가는 이거 게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일주일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게 그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이게 건지. 뭐가 진짜 이렇게 어렵다고 8개월이나 묶어놓고 하겠어요. 솔직히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어차피 제도 자체를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벌을 때려달라는 거 그거거든요. 핵심은 좀 그렇게 알고 있어서 뭐 지금 검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기관도 뭐 90일로 맞춘다. 상환 기간 그 한도를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리고 불법 공매도 하는 거 적발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뭐 싱가포르 방식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한 100배 정도 뭐 징벌적 과징금을 그렇죠.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누가 겁이 나서 그거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그리고 그 개선하는 동안 전산화하는 어떤 그 기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인원들을 풀어서 계속 매일매일 조사를 하겠다. 그렇죠. 과징 세게 하고. 조사를 이게 공매도를 막아놓고 해야 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좀 엉뚱한 발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개인들 공매도가 메이저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지게끔 해가지고 전면 허용이 된다. 그러면 개인들이 뭐 용기 내서 공매도를 마음껏 치시면서 맞짱을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개인들이 공매도 엄하게 들어가셨다가 이번에 그 에코프로식으로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엄청 당해가지고 오히려 뭐 역조공을 당한다고 할까요? 그건 사실 이제 시장엔 좋은 거예요. 뜻모르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게 개인들 공매도가 사실 이게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활성화를 말씀하시지만 개인들이 언제까지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이상급등 주식을 막을 수 있는 거냐. 사실 그럴 그렇죠.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엄하게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개인 공매도. 그 주식 선별해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리면 그땐 대책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각도 있어요. 공매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잠깐 거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워낙 리스크가 큰 거라. 리스크가 사실 뭐 무한대 무한대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파생 위험하게 하는 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기울기를 맞춰달라는 게 어찌됐든 본질이시니까 그렇죠. 그건 맞춰 놓되 아마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불만, 그 다음에 피해를 받았다라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단 한번 정리는 해주더라도 네. 글쎄 하여튼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좀 끝나줘야 이게 금융시장의 그 뭐라 그럴까 불확실성이 좀 사라질 건데, 네,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좀 계속 저도 좋은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너무 이게 되니까 오히려 이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고 오히려 뭐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안타깝긴 상황도 해요. 되고 뭐 솔직히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월요일 날 초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바라지 않았던 그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의 목표치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 급등했다가 선거 때? 바람이 다 빠져버리면 이거는 정책은 인심은 인심대로 쓰고 진짜 표는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든 물꼬를 터가지고
지난 2020년도에서 21년도 한 14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 기간에 지수가 그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팬데믹 거치면서 이제 돈을 엄청 풀면서 예, 지수가 한 1,800포인트 올라갔던 그 1년 예, 2개월 정도의 궤적을 생각하고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급등을 미리 해버린다기보다는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서 내년 3, 4월쯤에 한 2,800에 가 있으면 인심 후해지겠지. 이제 이런 사실 발상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미리 터지니까 아마 적지 않게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주변에서 한 이거 딱 그거 때문에 한 10% 이상 뭐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저렇게 상한가까지 갈 거라고 대형주들이. 너무 사실 아마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첫날 많이 샀어요. 그게 왜냐하면 걔네들도 그 공매도 금지 기억이 최근에 팬데믹 때 있기 때문에 빨리 안 걷어들이면 더 크게 당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급한 사람들이 뭐 걷어들이면서 나온 효과 같은데 제가 봐서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프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분노로만 어떤 주식을 끌고 가기에는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렇게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빠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논리도 있고요. 예, 요거 사진 뭐 그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 4분기 때 지금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겠거니 하는 어떤 추론이나 기대가 좀 어렵다라는 데 있어서 일단 뭐 상한가까지 한번 크게 보여주니까 오히려 매도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때다 하고 또 매도하는 거기서 손바뀜 현상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불확실한 그러니까 이 급등락이 반복이 되니까 네. 오히려 그 단타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기회였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이게 정부에서 이게 어쨌건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 민심 혹은 이 투자 심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려면 이게 그 내년 그 뭐죠? 6월까지가 아니라 네. 정말 한 달 안에라도 이걸 빨리 끝내버리는 게 다 네. 대책을 딱 만들어서 땡겨가지고 그런 게 근데 필요할 것 뭐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필요한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이걸 뭐 한 달만 한 8달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또 그러면 또 민망하죠. 엄청 민망하죠. 그래서 그러나요? 4월에 딱 끝나면은 너무 속보이니까 그래서 6월 났나요? 왜냐하면 그 2020년도 3월 달에 팬데믹 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공매도가요. 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6개월 한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6개월이 더 연장됐고 그러고서 3개월인가 더 연장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한시를 6개월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하니까 이제 8개월쯤이 된 건데 사실 과거에 했던 거랑은 조금 이제 6개월은 진짜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저는 이게 이게 민주주의의 순기능이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 유권자들을 국민들을 어쨌건 투표라는 형식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을 뭔가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근데 어쨌든 좀 빨리 끝났으면 그래 이게 좀 불확실성이 더 사라질 것 같은. 하여튼 지금 어쨌든 엎질러진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것이냐. 이제 좀 안정화로 미국 증시처럼 우상향 올라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공매도 갖고 굉장히 급작스러운 어떤 시행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거에 걸맞게 뭐 의외의 반응들이 이번 주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런 반응도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되 사실 공매도 금지에 순기능에 충실히 뭐 적응을 한다고 봅니다. 뭐 그림대로 간다고 봐요. 저는 내년도 3, 4월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을 뭐 위해서라도 지수는 완만하게 우상향 쪽을 보일 텐데 이게 이제 공매도가 안 된 걸 가지고 뭐 분노의 그 약 쇼커버를 뭐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수급은 몰리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애들 또 지금 시장 베이스가 어찌됐든
뭐 이팔 전쟁도 뭐 휴전을 한다 이런 얘기도 약간 모색이 되고 있고 유가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최근에 빠지더라고요. 네. 그 중국의 뭐 수출 이슈가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이제 또 재고 증가를 감안해서 유가가 빠지는 부분이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가도 굉장히 안정세가 되고 있고 환율도 1,300원 뭐 사이 정도에서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만 4.5대에서 다시 4.8대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장은 9월 수준 정도로 돌아가 주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 또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이제 계속 들고 갈 만한 거고 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금으로 주식을 사도 되는 때라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은 최근에 지난주에 굉장히 좀 첨예하게 빠지면서 2300 하회에서 2277 정도 찍었던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은 저점일 확률이 높다는 판단이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인 걸 감안해 보면 말씀 주신 대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예, 조정이 오늘 뭐 2, 3일째 계속됐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지수가 양대 지수 다 내려갔을 때 좀 도라이 같은 판단이지만 오늘 이거 지수 돈다.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셔야 된다. 이 3일째인데 공매도로 인해서 월요일날 급등했던 부분 다 까먹었다. 지금 시장이 오히려 변수들이 좋아지는 상황도 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결국 오후에 코스피 중심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아닌 척해도 또 이렇게 내려가면 공매도 쇼커버의 이슈가 또 나온다는 거죠. 몰래 또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 일반 투자가님들은 또 그 시장 조성자들 공매도도 막아야 된다고 많이 주장들 하시거든요. 이번에 이걸 예외 적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번에 2, 3일 사이에도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만들이 또 많으신데 저는 그게 좀 무리수라고 하더라도 당국에서 확실히 사인을 보내려면 시장 조성자가 뭐 이런 조성 효과가 안 나오는 종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거를 그냥 공매도 뭐 내가 시장 조성하니까 공매도 칠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사례가 좀 많다고 보고 이것도 막아줘야 된다. 막아줘야 어차피 된다. 뭐 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시작은 어쨌든 손 봤으니 할 거면 완벽하게 다 막아달라. 그게 맞죠 사실 그렇죠. 취지대로 하실 거면. 뭐 그러면은 진짜 더 기분 나쁘죠. 정말 잘했어. 정부 이렇게 그 칭찬하던 분들도 그리고 또 시원해하던 분들도.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계속 나온다. 그럼 이제 좀 약간 좀 농락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뭐 뒷문은 열어놓고 앞문 잠궈 놓으면 뭐하지?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이해하시고 그러나 어쨌건 계속해서 지금 현금이 있다면 이제 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뷰로 지금은 들어갈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